자유지상주의자들은 아니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냥 알아서들 기부하라고 놔둬라. 그걸 세금으로 뜯지 말고라는 거고 롤스의 얘기로 가면 그거 그렇게 할 리도 없고 어차피 지네의 몰로 번 것도 아니니까 사회에 결국은 우리가 뽑아놔야 된다. 뭐 그 싸움인 것 같아요 결국은. 소희 씨는 오히려 부자들이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부유세 내는 걸 봤다고요? 미국에 이제 더 기빙 플랫지라고 워렌 버핏이랑 빌 게이츠랑 이렇게 모임을 만든 거예요. 내가 가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모임인 건데 이렇게 약간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가진 자들이 자기가 가진 부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장려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강제적으로 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자유지상주의 논의 중에서 세금을 노예제와 같은 것으로 본다라는 그 자유지상주의에 이게 왜 세금이 노예제와 같아? 그랬더니 세금은 그 사람이 노동해서 번 돈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시간을 가져가는 거고 그 사람의 노동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 노동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 사기죄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기죄 재판을 하다 보면은 그 한 몇 천만 원 정도 이렇게 사기 범행을 한 경우에 또 형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5천만 원 정도 사기를 쳤다 그러면 한 6월 정도 형을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경우에 굉장히 서민들, 국밥집을 하는 할머니라든지 이런 분들이 5천만 원을 사기당한단 말이에요. 그 할머니는 새벽에 나와서 밤 늦게까지 평생 한 20년을 일을 해서 5천만 원을 모았어요. 그 할머니한테는 5천만 원이 아니라 20년의 인생이라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뺏었다는 생각이 들면 좀 그렇게 대충 끝내기는 또 6개월 만에 풀어주기가.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를 들어본다면 이 서울역에서 그 1월 달에 어느 굉장히 추운 날에 노숙자가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원래 역 안에서 노숙을 하는 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그 노숙자를 그물 밖으로 이렇게 옮겨 놓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그 노숙자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 거예요. 굉장히 아픈 상태였는데 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검찰은 이 공익요원을 유기치사죄로 기소했습니다. 말하자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돕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둬서 결국 죽게 한 죄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에서 쟁점이 남을 도울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가라는 게 쟁점이었어요. 그래서 판결이 내려졌는데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남을 도울 이런 의무를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그것은 자유와 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 어떤 둘 중에 선택의 문제인데 결국은 자유 쪽에 손을 들어준 거죠. 얼마 전에 그걸 착한 사마리아법이라 그랬나? 왜 뭐 예를 들어 택시기사가 심장마비인데 승객이 휙 내려버렸을 때 자 이거를 처벌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그 법을 좀 만들자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바로 같은 문제죠.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라 나라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영국 같은 나라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처벌을 하지 않아요. 반면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처벌을 합니다. 도와주지 않은 죄를 처벌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개인주의적인 성향보다는 좀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처벌하지 않는 그 예를 둔 것이 좀 의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좀 역사적인 연유가 있는데 6.25 이후에 천지에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지금 힘들고 이러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구를 돕겠냐는 거죠. 그걸 돕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하자고 들면 끝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그런 걸 처벌하지 않았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죠. 이제는 좀 바뀌어도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책에서 보면 이제 자유지상주의를 비판하면서 결국 이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가치에 따라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소희 씨는 이제 시간을 살 수가 있다. 아니 저는 사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게 시간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태스크래빗이라는 그런 업체가 있었어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잔심부름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사무적인 일이나 가사일 모든 일을 진짜 다 대신해주는 업체로 성장을 했어요. 뭔가 이렇게 시간은 조금 약간 공정하게 배분되는 자원인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리고 네, 그것도 근데 돈으로 살 수 있고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다 보니까 돈이 정말로 중요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상황이 조금 더 심화된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사실 이제 돈으로 시간을 산다라는 걸 제가 언제 느끼냐면은 그 테마파크 갔을 때 패스트트랙 있잖아요. 맞아요. 10만 원 정도 내면은 훅 돌아가잖아요. 그런 예 중에 이 패스트 트랙 중에 지금 한국에서 이슈인 거는 인천공항에 비즈니스석을 사면 아예 들어갈 때부터 다르게 들어가서 맞아. 짐 검사도 다르게 하고 빨리빨리 빨리빨리 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공리주의자들은 야 비즈니스들이 빠져주면 우리도 더 빨리 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코노미 타는 사람들한테 손해날 게 하나도 없는 일이야. 그런데 한국 정서로는 지금 제가 비즈니스 타고 내가 이코노미 탄 것만도 지금 기분이 나쁜데 나 무시하는 거야? 지금? 들어갈 때부터 다르게 들어가는 건 이건 역시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한국 정서는 이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감각이 달라요. 거기까지는 용납할 수 없다. 그렇지. 이 감각이 바로 이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거죠. 조금 더 좋은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의 이제 야구장의 좌석을 이제 차등해서 팔기 시작한 거예요. 아예 비싼 좌석이 있어가지고 정말 부자들이 와서 샴페인을 마시면서 야구 경기를 볼 수 있고 거기서 돈을 많이 받으니까 일반석에도 돈을 더 쓸 수 있다. 이런 논리로 미국의 야구장들이 그런 VIP석들을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샌델이 얘기할 때 이때 훼손되는 가치는 원래 미국의 야구장이라는 곳은 미국 시민들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자기가 좋아하는 그 구단의 팬으로서 그 공간에서는 다 똑같은 팬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면 그냥 너도 다저스 팬, 나도 다저스 팬일 뿐이야. 이 감각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야구장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거든요. 약간 전반적으로 정치나 사회라든지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내가 정의로운 걸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를 데려가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그게 해답을 스포츠에서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스포츠는 페어플레이랑 스포츠맨십이랑 많이 듣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야구장 그런 사례처럼 스포츠라는 항목? 그걸 좀 그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하나로 좀 지정을 하고 좀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비싼 돈을 주면 오페라를 가도 좋은 좌석을 앉아서 편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놀이공원하고 야구장은 왜 안 되는 건지, 오페라와 같은 큰 의미의 어떤 엔터테인먼트, 그죠? 사적인 영역에 더 가까운 카테고리가 아닌가 이런 의문이 좀 들긴 들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사실은 조금 더 밀고 나가면 저는 이제 가수니까. 근데 어떤 가수가 티켓 값은 더 많이 돈 준 사람들을 제일 그냥 무조건 앞에 앉히겠다. 경매. 그럼 뭐 지금 우리 그 K-팝 스타들 같은 경우는 뭐 1억, 2억 배팅이 막 들어올 거거든요. 자유지상주의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 서비스를 더 비싼 돈 받는 사람한테 팔겠다. 그런데 그 순간 와장창 깨지는 무언가들이 있죠. 예를 들어 저한테 노래하는 행위는 오로지 경제적인 행위에 불과하구나. 내가 제 음악을 들으면서 감동했던 건 다 거짓이었구나. 이런 것들. 그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이 마이크 샌들이 생각하는 그 정의라는 걸 얘기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샌델이 말하는 어떤 공동체주의가 추구하는 공동체 가치, 공동선은 우리가 모두 다 이롭다, 우리 이거 다 없앨래라고 해도 막아야 되는 것이 그런 가치가 있다. 그런 거죠. 근데 오히려 그곳들은 그렇게 첨예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취미의 영역이니까.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거의 공공기관처럼 대우받아야 한다고 한국 사회에서 얘기되는 것 중에 병원이 있죠. 아, 병원. 영리병원 같은 것을 준 사람은 더 그만큼의 진료를 받고 아닌 사람들은 뭐 영리병원에 대한 저항감 같은 것들. 뭐든지 다 이렇게 돈에 따라 가지고
입장하는 게 허가가 되고 안 되고 하면 그건 그냥 귀족 사이인 거예요. 저도 이 말에 되게 동의하는 게 사실 지금은 그냥 이런 뭔가 서비스적인 거를 구입하는 데서 그치지만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사례 중에 두 이제 레즈비언 커플이 청각장애인 커플이에요. 근데 내 아이도 청각장애를 가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자은행에서 5대째 청각장애를 가진 남자의 정자를 이제 구입해서 아이를 임신해서 낳았는데 실제로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정자를 눈 색깔이라든지 머리 뭐 두께, 머리색 그리고 인종의 기원 또는 학력에 따라서 카테고리를 되게 세분화시켜가지고 그걸 상업적으로 파는 크라이오뱅크라는 게 캘리포니아에 있대요. 실제로 이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거죠. 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근데 이러다 보면 진짜로 이런 식의 계급 사회도 생길 것 같다는 거죠.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이게 샌델 교수 본인도 정의를 이 각도, 이 각도, 이 각도에서 다 보여줄게 라고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보면 노림수가 있어요. 자기가 지지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공동체주의가 있는 거고. 근데 공동체주의를 보면은 약간 좀 전체주의로 갈 것 같고 보수적인 느낌 들고. 예. 모두가 공동체주의자라 그러면 약간 또 수상하게 보지만 자기는 그런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이게 꼭 그렇게만 가는 것은 아니다. 이걸 어떻게 풀 수 있냐 하면 하고 맥킨타이어라는 학자의 스토리텔링 빙 이야기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이렇게 꺼내오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여기. 그래서 우리는 서사를 통해서 우리 삶을 구성한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맥락에서 떨어진 인간들이 아니라 맥락 속에서 존재해서 우리가 그 위험성은 늘 생각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완전히 지운 상태에서 정의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좀 새로운 종류의 새로운 공동체주의로 가야겠다. 라는 게 이제 맨 8, 9, 10장의 얘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앞에 야 이거 어때? 이거 들어보니까 맥킨타이어가 맞는 것 같은데? Oceans apart and it's heavy on my heart. I'm happy, you know. 정의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의에 도달하는 그 고민이 중요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내는 사실이 아니라 진실들이 더 중요한 거니까 이 책의 질문은 사실은 우리가 언제까지 늘 해야 되는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